네, 이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 장애인이 이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월 최대 43만 2,510원까지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우리나라 장애인 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울산 장애인 자립생활협회 이승진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 노령연금, 또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처럼 이 상황에 따라서 여러 유형으로 나뉘어져서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이 장애인연금은 좀 어떤가요? 네, 이 장애인 연금 같은 경우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이나 또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이고요.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급여입니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이 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작년도죠. 2024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이 2.3%였는데 2.3%를 반영해서 전년도 기초급여액 대비 그때가 33만 4,810원이었고요. 7,700원 인상된 34만 2,510원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장애인연금 가운데 기초급여는 매년 이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한다고 했는데요. 부가급여는 좀 어떻습니까? 네, 부가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특별히 반영하지 않고요. 전년도와 같이 이 소득 계층에 따라서 3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러면 이 장애인연금 수급자 가운데 기초급여를 최대로 받고 부가급여도 최대액을 받는 분은 월 43만 2,51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 장애인연금 이 선정 기준도 있을 텐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 장애인 가운데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해서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은 장애 정도 판정 기준에 따른 장애 유형별 의학적 판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가운데 하나가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두 개 이상의 장애를 합쳐서 이 중증 장애인으로 판정된 사람은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가 아닌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장애 정도 가운데 하나가 심한 사람으로 분류돼야 이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데요. 이 장애가 두 가지라고 해서 두 가지 장애, 그러니까 경증 장애가 합쳐져서 중증 장애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네.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심한 장애라고 해야 되는 거죠. 정도가 조금 심해야 되는군요. 네네. 자, 그럼 이 장애인연금도 이 기초생활보장급여나 기초연금처럼 이 선정되는 기준 금액이 있을 텐데 어떤가요?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은 이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서 이 중증 장애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 그러니까 기초연금과 똑같죠. 네. 어르신들께서 받게 되는 소득 하위 70%가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중증 장애인 소득과 재산 수준 변동 등을 반영해서 결정하는데요. 장애인연금은 이 중증 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이 선정 기준액은 소득 인정액으로 단독 가구 같은 경우에는 138만 원 이하, 또 부부 가구라면 220만 8천 원 이하로 결정됐는데 이는 전년도인 2024년도 선정 기준액인 단독 가구가 130만 원 대비 8만 원이 인상됐고요. 또 부부 가구 208만 원에 대비해서 12만 8천 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자, 그럼 이 선정 기준액 또 이 소득 인정액 이게 있는데 어떤 차이인지 궁금한데요. 설명을 해 주시죠.
근데 이 장애인연금의 선정 기준액은 이 다른 복지급여처럼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그대로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인데, 이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이나 또 일반 소득, 또 뭐 소득 평가액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에 유의해야 하고요. 이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 우리 방송에도 참 많이 나왔죠. 네. 네, 이걸 더한 금액인데요. 월 소득 평가액은 상시 근로소득에서 일정하게 소득 공제를 한 후에 남은 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인데요. 그러니까 근로소득 전체를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상시 근로소득 공제는 1인당 월 90만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를 하고 거기에 30%를 추가로 더 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올해 이 장애인 연금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이면 138만 원 이하, 또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 220만 8천 원 이하로 결정이 됐다고 했는데요. 결국 이 상당한 금액을 또 공제해 준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소득 자체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없는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 근로소득밖에 없는 단독 가구는 월 근로소득이 287만 1,428원 이하일 때, 또 맞벌이 가구는 근로소득이 495만 4,284원 이하일 때 신청하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혼자 사는 장애인이 287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90만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하고 다시 30%를 추가로 공제하면 138만 원 이하라는 기준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자, 이 근로소득은 공제받는 것이 있는데 뭐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집에 재산이 좀 있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어떤가요? 네,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라든가 또 재산소득, 또 이전소득 등 이 기타 소득은 공제받는 기준이 없어서 기타 소득이 많은 분들은 근로소득이 적어도 소득 인정액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을 해서 얻은 매출액에서 각종 경비를 빼고 난 순수한 소득을 말하고요. 또 재산소득은 임대료 수입이나 또 금융재산에서 나온 이자 등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전 소득은 어떤가요? 네, 이전 소득 같은 경우에는 공적 이전 소득과 사적 이전 소득으로 나뉘는데요. 이 공적 이전 소득은 각종 법령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든가 연금, 또 기타 금품으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또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업 연금이라든가 뭐 산재급여 등을 말하는 거고요. 사적 이전 소득은 이 고소득 가구 중증 장애인과 또 세대별로 이 주민등록표, 쉽게 얘기하면 주민등록 등본안에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나 자녀 또 사위, 며느리의 주택을 조회해서 추정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우리 방송에서 살펴봤던 다른 복지급여의 경우 이 재산은 월 소득과 같은 개념으로 또 환산을 하는 경우가 있던데 장애인 연금은 어떻습니까? 네, 그걸 이제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일반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을 공제한 뒤에 금융재산을 더하는데, 이 금융재산이라는 것도 거기서 또 2천만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또 부채가 있다면 부채도 공제를 해주고요. 여기에 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한 비율을 거의 연한 4% 정도로 곱하고 요거를 다시 12달로 나눈 금액을 산출하면 이 재산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월 소득으로 뭐 월 급여 정도로 이제 환산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고급 자동차나 또 고가의 뭐 골프 회원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콘도 회원권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도 재산 가액으로 이제 합쳐지게 됩니다. 자, 그럼 기본 재산액 같은 경우 이 환산 과정에서 공제를 한다고 했는데요. 기본 재산액은 대략 얼마나 되는 건가요? 기본 재산의 공제 금액은 보통 이제 뭐 집값이겠죠. 뭐 네. 아파트나 뭐 빌라 같은 경우가 될 텐데,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또 농어촌은 7,250만 원인데,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차,
또는 승합차거나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도 차량이 10년 미만이면 이 고급 자동차로 분류가 됩니다. 네. 이 월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이게 산출하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승용차를 내가 몰고 있다면 월 5천만 원의 소득으로 환산한다는 뜻이죠. 이처럼 이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낮추려면 고급 재산이 없고 또 금융 재산보다는 일반 재산을 가져야 하는데 상당한 금액을 은행 통장에 넣어두고 뭐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것보다는 뭐 보증금의 액수를 늘린다거나 차라리 자기 집을 받는 것이 장애인연금을 받는 데 있어서는 더 유리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혹시 연령에 따라서도 그 액수가 달라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초급여는 이 18세에서 64세의 경우 매월 34만 2,510원을 받게 되고요.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가 있고요. 같은 돈이지만 다른 법에 따라서 지급하는 부서가 달라지는 거죠. 네. 자, 그럼 이 부부가 모두 장애인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부부가 모두 장애인이고 뭐 기준대로 다 받는다면 제법 큰 금액이 될 텐데 이럴 때는 이제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를 감액해서 27만 4천 원까지 받게 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장애인 연금의 기초 급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부가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네, 부가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 장애인연금 수급자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가 또 차상위 계층, 또 차상위 계층보다 조금 더 이제 초과된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복지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생활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65세 미만일 때는 9만 원을 받고요. 65세 이상 어르신은 43만 2,510원을 받게 됩니다. 또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부가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 시설에서 받는 서비스가 이 부가급여를 이제 대체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차상위 계층은 18세 이상일 때 9만 원을 받게 되고요. 차상위 초과자 가운데 65세 미만인 분은 3만 원, 65세 이상인 분은 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장애인 연금 같은 경우도 신청을 해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때는 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또 복지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이 국번 없이 129번입니다. 이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 저소득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가 있고 경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소득이라면 월 6만 원의 장애 수당을 또 장애 아동은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 아동 수당을 또 별도로 받을 수 있으니까 본인이나 또 자녀가 등록된 장애인이고 형편이 어려우시다면 문의해 보시고 그에 맞는 지원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장애인 연금의 지급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장애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어려워져 이 소득이 없거나 또 적은 분들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129번에 문의해서 이 지원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장애인 자립생활협회 이승진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